김진팔입니다. 여기 화면에 보시면은 이 건물이 보이는데요. 이 건물 위에 꼭대기에 계단실이 있고, 지금 요 계단실이 한 가운데 있잖아요. 위에서 보면 이렇게 배가 볼록 나온 베란다가 보이는데, 여기서는 두드러져 보이진 않지만 이 장면 여기가 맞는 것 같습니다. 이 앞에 또 길이 있고요. 그 앞에 이상한 천 같은 거를 널어 놓은 게 보이는데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오늘도 먹이를 찾아 산기슭을 어슬렁거리는 킬리만자로의 FPV 드론을 본 적이 있는 게, 자,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이 장면 제가 이제 순서를 먹였는데요. 지금 두 번째 보이는 이 장면 있지 않습니까? 이 건물, 여기도 뭔가 천 같은 거를 무슨 중국 무협 영화에 나오는 그런 것처럼 막 쫙 해놨습니다. 지금 이 장면이 제가 볼 때는 여기 이 건물인 것 같다는 것입니다. 대충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것 같은데, 네, 한번 더 가보겠습니다. 네, 2번 건물 지나서 오른쪽에 보면 3번 건물도 보이는데요. 정확히, 자, 여기 보시면 이 건물 있지 않습니까? 이 지붕, 예, 똑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붕에 뻐꾸기 창까지, 이 쓸데없는 거, 예, 몇 년 지나면 비 샌다고 했죠. 이런 거 하지 마십시오. 여기는 건조한 나라라서 괜찮을지 모르지만 한국처럼 여름에 장마 오고 막 이런 나라에서는, 예, 반드시 셉니다. 몇 년 지나면. 자, 그리고 자, 이렇게 넘어가고요. 그다음에 이제 3번 건물, 2번 건물 지나서, 예, 이쪽으로 돕니다. 예, 저쪽 뒤에 건물이 나오고 있죠. 바로 요 건물, 예, 4번 건물 여기 보이고 있습니다. 네, 4번 건물, 네, 여기 요 왼쪽에 있는 이 건물이 4번 건물인 것입니다. 여기서 돌게 됩니다. 드론이 돕니다. 이렇게 여기서 이제 건물 뒤로 살짝 돌아가지고, 예, 예, 5번 건물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로 이 건물 말하는 것입니다. 이 건물, 예, 여기 보면 이 지붕 위에 뭔가 계단실 툭 튀어나온 거 있죠. 예, 여기 보시면 여기 계단실 툭 튀어나왔어요. 자, 갑니다. 그래서 맞은짝에 있는 바로 이 건물 앞마당에 목표물이 있는데, 거기도 뭔가, 예, 천 쪼가리 같은 거를 잔뜩 애기 기저귀 같은 걸 매달아 놨습니다. 네, 꽝. 예, 이런 영상이었습니다. 바로 목표물 여기죠. 이 장면은 남북을 맞추면 뚜두두두두두. 네, 레바논 남부 지역에 있는 르샤프라는 그러한 이름을 가진 마을입니다. 이 마을에서 뭔가 천으로 덕지덕지 가려놓은 것 같은 그 장갑차인지 탱크인지 알 수 없는 목표물을 레바논 헤즈볼라 드론이 딱 공격했다. 그러한 이야기인데요. 헤즈볼라는 레바논 남부 르하프 마을에서 불안전한 대드론 방어망 아래 주둔 중이던 이스라엘제 남해르 장갑차에 대한 FPV 드론 공격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드론은 장갑차 전면부에 명중하여 폭발했습니다. 드디어 이스라엘군도 이제 드론 방어 그물망을 설치하기 시작했나요? 이거 뭐야? 다 소용이 없잖아. 네, 어쨌든 뭔가 대처할 수 있는 뭔가 지금 연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빨리도 한다. 어제 이스라엘에서 영상에 포착된 거대한 폭발 사건은 처음에는 통제된 폭발로 보도되었지만 이제는 그 이면에 숨겨진 진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거요. 무슨 핵 버섯 구름 같은 게 막 올라온다고 제가 어젠가 그전인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지금 보시면 거의 이게 까만색이면은 색깔이 하얗거나 지금 주황색 같은 거잖아요. 까만색이면은 기름 같은 거라고 볼 수 있는데 까만색이 아니고 뭔가 색깔이, 기름은 일단 아니야. 하얀색이거나 주황색은 화약이거든요. 예, 고체 추진체 같은 거. 네, 지금 위치를 여기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장소를 한번 찾아보세요. 여기 베이트 셰메시가 바로 오죠. 베세메스 성경에 나오는 거기 오른쪽에 있고 여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장소를 찾아가 보면 뚜뚜뚜뚜뚜뚜뚜 빠바바바 여기 베이트 셰메시 베세메스 여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제가 군사시설처럼 보이는 데가 있다고 그랬죠. 이런데 탄약고처럼 보이기도 하고 포대처럼 보이기도 하고, 예, 탄약고에 가까운 것 같은데, 예, 여기 지도에서 알려준 건 여기인데요. 여기는 대공미사일 그 발사 시험장 뭐 이런 것들이 잔뜩 있는 군사시설이라고 합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멀리서 찍은 영상밖에 없다고. 가까이서 찍은 건 없다. 그러니까 군사시설이니까 민간인이 가까이 갈 수 없으니까 이런 데서 멀리 있는 민간인이 이쪽 방향으로 찍었으니까 이제 멀리 있는 것만 나왔다는 거죠. 네.
어제 이스라엘에서 영상에서 포착된 거대한 폭발 사건은 그래서 로켓 연료 취급 부주의로 인해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으며 이 사고로 다량의 요격 미사일이 파괴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해당 공군 기지에는 로켓 엔진 시험 시설이 있어 이 사건과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쨌든 그곳에서 큰 폭발이 일어난 것은 분명합니다. 계획된 폭발이었을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네. 우리는 새로운 질서를 건설할 것이다. 이란 혁명수비대 이란 군사령부 대변인 졸파가리는 이란이 가까운 시일 내에 페르시아만 남부에 있는 모든 미군 기지를 폐쇄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한 지난 24시간 동안 이란 혁명수비대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을 단 한 척도 허용하지 않았다고 언급했습니다. 지금 막 전쟁의 불길이 막 이란 국영 TV에서는 총 쏘는 법 막 계속 교육 시리즈 하고 있고 그 악시오스는 막 트럼프 대통령이 화요일에 이란 군사 대응망을 막 그렇게 하다가 갑자기 막 싸우려고 막 했었거든요. 겁나 많이 싸우려는 그 신호가 많이 나왔었어요. 이스라엘 채널에서도 막 탄약을 미군이 텔아비브에 막 착륙했고 수송기 막 왔고 근데 갑자기 이란이 농축 우라늄 있잖아. 그 미국 대신 러시아로 보내면 안 될까? 막 이런 거를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그걸 딱 듣고 괜찮은 것 같은데 트럼프 대통령 이란의 임박한 군사행동 경고 막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고 있다 막 그러면서 막 위협을 하다가 갑자기 이란에서 좋은 그 제안이 왔어. 그러면서 갑자기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그들이 뭔가 해결책을 찾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만약 우리가 그들을 무자비하게 폭격하지 않고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저는 매우 갑자기 또 화해 무드인데 금방 싸울 것 같이 하더니 갑자기 이란이 새로운 그거를 했는데 그거 좀 검토해 볼 만해. 근데 그 새로운 이란의 제안이라는 게 우라늄을 미국 대신 러시아로 보낸다는 뭐 이런 거하고 장기적인 다단계 점진적이고 안전한 이런 건데 이거 제가 딱 볼 때도 이란이 명분 쌓기용으로 보낸 거거든요. 이거 미국이 받아들일지 않을 계획이 뻔한데 그래도 기존 계획보다 일보 양보한 척하면서 미국이 받아들일 수 없는 제안을 한 거거든요. 근데 미국이 이걸 차버리지 않고 받아들였다는 게 전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 시장을 한번 가봤어요. 원유 선물 시장 얼마인지 102달러, 갑자기 103달러로 올라갔네. 금방 102달러였다가 어쨌든 이것 때문에 내려가긴 내려갔거든요. 근데 그냥 내려간 게 아니라 스토리가 좀 있어요. 네, 어제 여기서 104달러 순간 105달러 부근까지 올라갔었거든요. 그러자 갑자기 누군가가 대량 매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떨어져요. 그러다가 갑자기 대량 매도를 한 번 더 해요. 그러니까 팍 떨어져요. 근데 문제는 한 5달러 정도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트럼프가 공매도를 칠 때는 얼마 떨어졌죠? 한 10달러가량 떨어졌거든요. 근데 지금은 5달러 정도밖에 안 떨어진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한 5달러 더 떨어져야 될 거 아니에요. 트럼프가 여기서 이란의 제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예? 근데 제 생각에는 이 첫 번째 매도 이게 제가 볼 때는 저점 매수한 거 이제 105달러 정도 올라갔으니까 91달러부터 매집한 거 그거를 105달러에 하면은 15% 정도에 하니까 괜찮잖아. 그러니까 거기서 팔고 그래서 떨어진 거고. 근데 이제 사람들은 전쟁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니까 더 오를 거라고 생각하니까 여기서 막 산 거지. 안 떨어지다가 한 번 더 친 거 이거는 공매도 아닐까. 공매도를 딱 치니까 사람들이 이거 아닌가 본데 그러고 푸르륵 떨어진 거지. 근데 생각보다 많이 안 떨어진 거야. 한 5달러 정도밖에. 그러니까 트럼프가 어떻게 평화. 왜 더 떨어져야 되니까. 5달러만 먹고 말 수는 없잖아요. 공매도를 쳤는데 10달러는 먹어야지. 10%는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저는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 자, 지금 다시 보면은 또 오르고 있어. 이거 뭐야? 몇 달러야? 103달러. 야, 이거 이상한데? 트럼프는 내리려고 하는 것 같은데 다시 올라가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시장은 안 믿고 있는 거예요. 트럼프의 그 언론 플레이를. 너 이 새끼 내가 알고 있어. 너 내려갖고 더 처먹고 또 올리려고 하지. 안 속아. 지금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지난번에 여기 공매도 칠 때 가격하고 지금 요 화살표 있는 여기 가격을 비교해 보면은 91달러에서 99달러 그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트럼프는 지금 이 하는 행동을 보면은 뭐 완전한 증거는 없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자 100달러를 기준으로 위로
5달러, 아래로 5달러 그 사이에서 관리를 하다가 실수로 조금 올라갈 수도 있고 조금 내려갈 수도 있는 그 사이에서 변동성을 늘리는 그런 행동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게 제 가설입니다. 우리는 내일 아주 대규모 공격을 감행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란이 새로운 걸 했기 때문에 제안을 했기 때문에 검토해 보겠다. 그리고서 이제 기다리고 이제 그 한 95달러까지 떨어지면은 내가 검토를 해봤는데 아닌 것 같아. 그러고서 또 시작하려고 그러지. 근데 안 내리는 거야. 에? 시장은 믿지 않아 이제 트럼프를. 야, 너 내려갖고 너 공매도 한 거 너 뭐 먹으려고 그러지. 나 허용하지 않겠어. 그러면서 막 계속 저항하는 것 같아. 속보. 트럼프 대통령은 내일로 예정된 이란 공격을 취소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게 요 시간 밑에 시간 나오지 않습니까? 요 밑에 그 몇 시간 그 시간이 바로 요쯤이었습니다. 요쯤. 그러니까 지금 최고 105달러 갔을 때 저기 그 매수 저점 매수한 거 팔고 그다음에 공매도 한번 더 쳐서 떨어지고 근데 다시 올라가고 원하는 만큼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지금 99달러가 여기잖아요. 여기 100달러니까 지금 원하는 만큼 떨어지지 않았으니까 더 떨구기 위해서 여기서 평화 메시지를 냈다. 저는 그렇게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한국의 그 옛날 이명박 시절에 그 아랍에미리트의 수주에서 지어준 한국산 원전이 있는 곳에 그 드론 공격이 발생했잖아요. 이것도 심상치 않습니다. 지금 한국이 이 원전을 수주할 때 이명박 정권에서 그 비밀 합의 뭐 그런 걸 해갖고 야 너네 전쟁 나면 우리가 자동 참전할게 이런 비밀 조약을 했다고 그러는데 그 국회에 아무 그 인준도 받지 않아서 그거 다 헛개비라고 합니다. 그거 효력이 없대요. 그게 어디 나왔냐면 문재인 시절에 이 임종석 그 대통령 비서실장이 아랍에미리트 갔는데 이런 일이 있었다는 기사들이 나온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한국군 자동 개입 조항이 있으니까 야, 이 한국 놈들 좀 끌어들이자 지금 발악을 하는 것 같아 지금 이거 보면. 예? 그 나무호도 좀 이상한 것 같아. 나무호 그 폭파된 거 있잖아요. 그것도 한국배 골라갖고 위험한 데다가 야, 너 저기 가갖고 좀 거기 있어봐봐. 근데 또 이란은 야, 너 거기 있지 마 막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미국 말을 들어야 될지 이란 말을 들어야 될지 알 수 없으니까 그냥 미국 말을 듣다가 맞은 것 같아. 제가 볼 때는 한국군을 여기다 끌어들이기 위해서 지금 발악을 하고 있다. 저는 이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한국 선박 HMM 나무호가 아랍에미리트 두바이 북쪽. 이게 왜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때 당시 이란은 야 너네 배 이쪽으로 좀 멀리 떨어져 있어 그렇게 지시를 했거든요 이 배들한테. 근데 그 미국이나 UAE나 이쪽에서는 이 배들한테 저쪽으로 좀 가라고 했어. 왜냐고? 그래 저쪽으로 좀 이렇게 좀 바짝 붙어갖고 길에 없는 데로 나와봐봐. 내가 위험하면 도와줄게 그랬거든. 그게 트럼프 그 첫 번째. 그 항행의 자유 작전 뭐 그런 거가 있었어요. 그 이름이 뭐더라 무슨 프로젝트였는데 하여튼 그거에 따르다가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그럼 이란 말을 따를 수는 없잖아. 미국이 일로 나오라는데 안 그래요? 그리고 또 이 일이 바로 벌어진기 직전에 이 대통령이 호르무즈 항행에 책임 있는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또 말씀을 하셨어. 중앙일보까지 나와서 프랑스 뭐 유럽 그런 나라들하고 우리 그 같이 뭘 한다 그러면서 그 항행의 자유 그거 한다 그러니까 바로 그 다음 날 트럼프가 이거 나무호 사건하고 이걸 한 거야. 그다음에 이번에 또 아직도 그 원자력 발전소 있잖아요. 이거 이명박 때 지어준 한국산 원자력 발전소 여기 또 공격 사건 터지고 그러니까 한국군을 여기다 끌어들이고 싶은 거야 지금. 국제에너지기구 사무총장 호르무즈 해협 폐쇄로 상업용 원유 재고량 및 몇 주밖에 못 갈 것이라고 경고. 네. 봄철 파종기와 여름 관광 시즌이 시작되면 재고량 감소 속도가 더욱 빨라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네, 우크라이나 SW지도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수미 지역에 24시간 변화 없고 볼찬스크 변화 없고 쿠피안스크 변화 없고 리만 지역 변화가 없고 콘스탄티노프카에서 러시아군이 주장만 나왔는데요. 이만큼 들어갔다는 거. 영상이 안 나와서 노란색인데 이게 사실이라면은 이쪽에는 완전 포위됐고요. 그리고 이쪽에도 뭔가 형성된 게 보이죠. 가마소치라고도 하고 포켓이라고도 하는 그거 포위망. 네. 그리고 또 이쪽으로 가면
포크롭스크 부근에 또 여기 완전히 점령했다고 러시아가 주장을 했는데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니 무장공비가 따 들어간 거임. 여기 완전히 점령된 거 아님 이렇게. 그러니까 이 지도는 우크라이나 친척들이 하는 지도라서 영상이 나오고 뭐 사진이 나오고 뭐 깃발 들고 휘두르는 거 아무것도 나와도 우크라이나가 아님 그러면 그냥 인정 안 돼요. 그러니까 사실상 우크라이나 지도라고 봐야 돼요. 이거는 러시아는 절대 여기 그다음에 이쪽으로 내려가면 드네프로페트롭스크 지역에서 우크라이나군이 되찾은 나오고요. 그다음에 굴리아폴레 지역에 변화가 없고요. 자포리자 변화가 없고 헤르손 변화가 없습니다. 흥미로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5월 16일 우크라이나 목표물에 대한 미사일 공격 이후 또 유럽으로 그 구급 비행기 그러니까 이거는 언제 가냐면 유럽 군인이 우크라이나에서 다쳤을 때 유럽 군인을 실어서 나르는 거로 알려져 있어요. 그거에 이제 많이 떴다는 거예요. 또 우크라이나 측은 아무 말도 안 하지만 정보가 있다는 것입니다. 네. 러시아 측에 또 수호이 57 스텔스 전투기가 쿠르스크 지역에서 발견되었다는 그런 이야기 같습니다. 여기 쿠르스크라고 써 있거든요. 네. 우크라이나 측은 자체 개발한 첫 번째 유도 공중 폭탄 그러니까 우크라이나가 파브 같은 걸 만들었대요. 예, 그래갖고 지금 실험하는 영상이 나왔답니다. 이렇게 생겼답니다. 예. 좀 큰데요. 예. 근데 우크라이나는 보면 영상미에 굉장히 많은 신경을 쓰는 것 같아요. 러시아는 이런 식으로까지 이걸 찍지는 않거든요. 비행기 2대까지 해갖고 전용으로 이거 찍는 거 보내고 그러진 않아요. 그냥 그 자기가 그 떨군 비행기에서 그렇게 액션캠 같은 걸로 조그만 걸로 찍어갖고 그냥 보여주는데, 야, 우크라이나 봐, 이거. 끝장난다. 영상미로 승부하면 우크라이나가 그냥 이기겠는걸? 우크라이나가 현대전을 위해 개발된 250kg급 활공폭탄을 최초로 개발했습니다. 이거 외국인 노동자가 와갖고 길거리에서 우크라이나 남자 납치하는 징병관으로 일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마 징병 보조 업무 하는 사람이겠죠. 네. 또 오늘도 러시아는 계란 드론으로 우크라이나 여기저기 폭격하고 있고요. 또 이런 거 FPV 드론 영상 계속 나오고 있고요. 일상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우크라이나에서는 러시아의 야간 공습으로 열차 운행 이게 뭐냐면은 아레시니크 비슷한 그 영상인데 한편 우크라이나 감시 기관은 제트 무인 항공기가 도착한 후 체르니우에서 연기가 피올랐고 서로 공격하는 거예요. 레이저 측정기와 포격으로 또 발사대 파괴하고 또 석유 저장소 지난번에 우크라이나 드론 떨어져 갖고 파괴된 거 문 닫고 그다음에 우크라이나 작전 이후에 미군도 그 드론 싸고 값싼 무기 이런 거에 대한 관심이 늘어났고 미군도 맨날 비싼 무기만 고급 무기만 팔 수는 없다. 지금 현실 실전을 하려면 싸고 대량으로 값싸고 효과적인 무기 개발해야 된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러시아가 드니프를 또 공격해서 군수산업 공격했고 그리고 프랑스 언론은 또 드론 뭐 얘기하는데 프랑스어 쓰는 사람이 어디 있다고 러시아가 드네프로페트롭스크 아까 그거 있지 않습니까? 아레시니크 비슷한 거 떨어진데 거기 공장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네, 이런 거 또 매일 하는 거예요. 드론 공격은. 그렇기 때문에 이제 새로울 것이 없어 일상적인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벨라루스 국경에 그 엄청나게 군대가 이렇게 되고 있다고 하는데 이거는 제가 봐도 딱 방어 느낌이죠. 왜냐하면 공격을 우크라이나를 공격하려면 여기에만 어느 집중돼야 되는데 국경지대를 다 이렇게 집중하고 있잖아요. 이거는 방어 느낌인데 우크라이나는 아니다. 얘네들 우리나라 공격하려고 그러다. 또 그런 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젤렌스키의 발언은 전쟁을 선동하고 긴장을 고조시키려는 시도에 불과하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저도 이 의견에 하는데 이거는 방어적인 느낌이에요. 왜냐하면 전 국경지대에 다 그 군대를 결집시키잖아. 우크라이나만 공격하려면 여기다만 하면 안 되는 거잖아. 그죠? 왜 분산시켜놨어 군대를. 벨라루스 국방부에 따르면 벨라루스에서 러시아와 핵무기 실전 사용에 관한 합동훈련이 시작돼서 이것도 쪼른 거 아니야. 저 새끼를 쳐들어오는 거 아니야. 전쟁 나면 우리 어떡하지? 2차 세계대전 때 악몽이 떠오른다. 으아 우리 핵무기 있어. 쳐들어오지 마. 이런 느낌이잖아요. 리투아니아 외무장관 나토의 칼리닝그라드 공격 촉구. 칼리닝그라드는 여기입니다.
여기가 칼리닝그라드 러시아 영토입니다. 근데 리투아니아 하면 어디야? 여기 나토한테 여기 공격하라고 하는데 얘네 여기에서는 왜 그렇게 러시아를 하고는 뭐 한일 관계 같은 거야? 예? 옛날에 뭐 그런 원한 관계가 있는 모양이죠. 네, 뭐 오데사 드론 공격 이런 거 계속 나오고 있고요. 네, 우크라이나에서 식량 배급 줄이 나왔습니다. 주로 노인분들이 그래서 그 식량 배급탄 나도 누가 식량 배급 주면 유튜브 때려치고 그냥 배급이나 받아먹고 살고 싶다. 거의 노인분들이에요, 그죠? 네. 시위하다가 그 잡혀간 우크라이나 사람들 그 유치장에 상태가 안 좋다고 이거 뭐 베개야? 베개가 막 쥐가 뜯어 먹었나? 그리고 뭐 화장실 똥 누는 것도 깡통에다 똥 넣어야 되고 뭐 그렇다고 합니다. 네. 여러분,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무기 공급을 지속하기 위해 징집 연령을 낮출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래서 18세 연령 낮추는 얘기를 한 이유가 유럽이 야 너네 징집 연령 낮추지 않으면 무기 안 준다 뭐 이랬나 봐요. 네. 우크라이나에서 군 강제 모집 직원들이 정신병원 환자를 강제로 동원했습니다. 정신병원에 가갖고 사지 멀쩡하면 데려간다는 것입니다. 이건 또 이제 길거리에서 강제 모집하는 거, 또 이제 납치하는 거 영상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루마니아 쪽으로 도망가다가 막 얼어 죽고 막 사고 당해 죽고 막 이런 사람들 막 생긴다는 거고요. 근데 여기 보면은 등산 배낭 같은 거 메고 있는 사람을 그 국경 근처에서 그런 남자가 있으면 막 잡아간대요. 우크라이나 경찰이. 그래서 그 장비도 많이 못 챙겨서 떠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 같으면은 조금씩 옮기면 되잖아. 배낭을 매진 말고 뭐 쇼핑백 같은 데다가 조그만 백에다가 장비를 조금씩 해서 해당 장소로 일단 옮긴 다음에 거기서 이제 한꺼번에 메고 확 튀면 안 되나? 우크라이나 한 남성이 25세가 될 때까지 징집을 위해 병역 등록 사무소에 억류되었습니다. 지토미르 지역에서 24세 인턴 의사가 생일 전날 병역 등록 사무소에 붙잡혔습니다. 다음 날 25세가 된 그는 서류 처리를 거쳐 징집되었습니다. 우크라이나 기업들은 부패 때문에 이민자들을 수입할 수 없다. 우크라이나 기업들이 이민자를 이렇게 데려오려고 그거를 문제를 처리하려고 그러면 공무원들이 돈을 안 주면 서류를 통과 안 시켜준대. 역시 네, 훌륭해. 독일 외교협회 학술지인 인터내셔널 폴리티크는 젤렌스키 대통령이 강압적으로 EU에 가입하려 한다면 EU와 관계가 금이 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젤렌스키는 2027년 초에 EU 가입을 공약했기 때문에 그걸 막 어거지로 하려고 그러는데 절차를 꼭 밟으십시오. 우리는 그런 너네 같은 야매 그렇게 돈 주고 이렇게 야매로 하는 그런 나라가 아닌 막 이런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것 때문에 사이가 안 좋아질 수 있다. 이러한 시도는 우크라이나와 EU 사이의 균열을 초래할 위험이 큽니다. 네. 푸틴 대통령이 트란스니스트리아 주민들, 트란스니스트리아는 여기가 트란스니스트리아인데 러시아계가 많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나라 사람들을 몰도바하고 이쪽 서유럽 그쪽 정부, EU 정부가 탄압하고 있대요. 막 조금만 잘못해도 시민권 뺏고 그런데요. 그러면 시민권 뺏기면 이 사람들은 무국적자가 되는데, 그러니까 푸틴 대통령이 그러면 러시아 주민 그 국적을 주면 되지, 지금 이런 상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전 비서 이 사람 300만 불 그 보석금 내고 풀려났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러시아도 가갖고 베이징에 가서 이제 뭔가 사인하고 서로 사이좋게 지낸다고 합니다. 중국이랑 러시아가 가까워지게끔 지금 상황이 돌아가고 있죠. 네, 우크라이나군이 또 루간스크에서 민간인을 드론으로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렘린 대변인 페스코프의 주요 발언. 러시아군은 민간인 공격하지 않는데 우크라이나군은 민간인을 공격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유럽하고 그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문제로 무슨 협상을 하겠다고 하는데 그 협상 대표를 뭐 이걸 누굴 뽑느니 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그냥 하기 싫은 거예요. 근데 할 수밖에 없는 그 여론이 있는 거죠. 어차피 졌는데
예? 졌으니까 어떤 협상을 해갖고 끝내야 되는데 근데 자기들끼리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현실 부정, 사망의 5단계 중 현실 부정 단계인 거예요. 현실을 지금 인정할 수가 없어. 내가 지다니 절대 그럴 리가 없어. 저 호드 새끼들, 몽골리안 야만인 피가 섞인 저 잡종 새끼들한테 지금. 근데 걔도 키워보면 잡종이 훨씬 똑똑하거든요. 잡종이 훨씬 병도 안 걸리고요. 잡종이 훨씬 그 생존력도 강하고요. 싸움도 잘해요. 너는 순수혈통 좋은 거 아니야. 우크라이나에서도 아직 현실 인정이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갖고 전직 이 사람 대통령이가 뭐 정치인인데 절대 안 된다. 한 평방미터도 러시아한테 우리 땅을 줄 수 없다. 또 이런 사람이 있어. 예,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현실 인정이 안 되니까 지금 그냥 안 되는 거예요. 메르켈도 나는 그 협상 대표 할 생각 없음. 그냥 자기들끼리 해결하거나 하세요. 이 사람도 러시아가 불신하는 사람인데 어떻게 협상 대표가 될 수 있어요? 러시아와 협상해야 할 사람은 젤렌스키가 아니라 우크라이나의 새 대통령입니다. 보면 자꾸 협상 얘기가 나오는 거를 보면 대세는 러시아가 이기는 걸로 다들 공감대는 형성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당사자들이 현실을 인정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까지는 전쟁이 계속되고 아마 내년쯤 끝나지 않을까 뭐 그런 분석이 있는데 이 사람은 우크라이나 측 이 분석가인데 채널인데 이 사람도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글이 너무 길게 써 있어서 제가 요약하면 소모전에 계속 되면은 우크라이나가 지금은 버티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느 순간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지는 상황이 될 수 있다. 소모적인 전쟁이 대규모 기동과 메가시티들이 차례로 함락되는 상황으로 바뀌는 것을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예, 현실 부정 단계잖아요, 지금. 예, 지금 어느 정도 버티고 있는 것처럼 교착 상태처럼 상황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이 상태로 굉장히 오래 됐었기 때문에 교착 상태고 비둥비둥하다 이렇게 생각할 전력이 근데 어느 순간 갑자기 무너지기 시작하면 이런데 메가시티들이 갑자기 무너지기 시작하면 어떻게 돼? 과속도가 붙겠죠. 그럼 사람들은 현실 부정 그럴 리가 없어. 우리가 잘 싸우고 있다고 국군이 북진하고 있다고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는데 생업에 안심하고 종사하고 있었는데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지금 그 공황 상태가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거를 누가 말했다고요? 우크라이나 채널. 이 사람 AM키 이 사람 매핑은 우크라이나 채널인데도 진실을 말하는 몇 안 되는 채널이기 때문에 제가 참고하고 있거든요. 이 사람이 그 분석한 거예요. 서방이 패배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상대방 편을 드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런 척해야 합니다. 하지만 제 생각에는 이는 매우 어리석은 일입니다. 현실을 외면하고 상황을 훨씬 더 악화시킬 뿐이기 때문입니다. 예, 노르웨이는 유럽이잖아요. 예, 서방의 패배 인정 거부에 대해 사망의 5단계 항상 그 현실 부정부터 시작해. 그래서 마지막 그 수용으로 가려면은 단계가 많이 남아 있어. 네,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미국은 이 동아시아 이 지역에 있는 공장들을 다 부시기 전에 이제 좋은 돈 되는 공장들은 미국으로 다 옮기기를 원하는데 그러면 언제 이걸 결행할 것이냐 하는 것이 문제겠죠. 제가 생각할 때는 공장들이 좋은 공장들이 이미 다 가 있어요. 지금 시작해도 되지만 근데 하나 미군이 군함 5척을 한국에서 수리하고 싶다는 의뢰를 했어요. 그냥 의뢰만 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그 군함들이 얼마가 시간을 지나야 고쳐질 수 있느냐. 그거를 알면 되겠죠. 근데 아직 그 의뢰만 했지 실제로 군함들이 와서 고쳐지고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군함 하나 고치는데 시간이 얼마나 드는지를 한번 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미 해군 군함의 한국 내 수리 기간은 짧으면 3일, 길게는 6개월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의뢰만 했지 실제로 왔는지는 확인이 되지 않고 있어요. 그러면 창정비 전면 개보수를 하면은 6개월 소요된다고 해요. 그러면 한국에서 미국 군함이 한국에 와서 고치고 있습니다 하는 뉴스가 나오고 한 6개월 정도 지나면은 완료가 돼서 이제 돌아가겠죠. 그러면 그 이후에는 언제든지 여기서 전쟁을 일으킬 수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뉴스에 미국 군함이 5대가 한국에 와서 지금 고치고 있어요 라고 하는 뉴스가 나는 기점으로부터 6개월이 지나면은 어떻게 될까요? 6개월 이상이 되면은 이제 다 고치고 돌아갔다고 이제 볼 수 있겠죠. 예, 다 고치고 돌아가면 그 이후 시점부터는 언제든 여기서 전쟁이 나도 이상할 것이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구체적으로 그러면 언제쯤 그걸 하면 좋을까? 지금이 5월 달이잖아요. 근데 11월 달에 그 중간 선거 있단 말이에요. 중간 선거가 이제 끝나고 그다음에 내년 2027년이잖아요. 2027년 정도면 가능한 게 왜냐하면 트럼프 임기가 2029년 그 1월 20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말년이잖아요. 그러면 안 돼요. 2028년도 말년이면 레임덕 아니에요. 그러면은 전쟁 일으키기에 밑에 장군들이 말을 안 들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이길 수도 없는 전쟁. 이 새끼야 이기려고 하는 게 아니고 여기 전쟁 일으켜서 임마 다 공장 부시려고 그래. 미군이 얼마나 죽을 수도 있는. 그건 내 알바 아니고 새끼야. 이러면은 이제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힘이 아직 남아 있을. 트럼프의 말년이 아니고 힘이 아직 남아있을 2027년 초쯤이 아닐까. 아니면은 그 여기가 더우니까 그 좀 추울 때 따뜻할 때 좀 시작해도. 근데 지상군이 안 갈 건데 뭐 따뜻할 건 추울 건 무슨 상관이 없지 않나? 미군은 관계 없잖아요. 미군은 지상군 갈 거 아니잖아. 공군 항공 지원만 할 거잖아. 비행기 타고 높은 데 올라가면 추워요. 상관이 없을 수도 있겠네. 저는 2027년쯤. 그래서 미국 배가 5척이 수리받고 돌아갔다는 뉴스가 나오면 바로 터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